별도 등기란 무엇인가?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용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 별도 등기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 명세서를 보다 보면 비고란에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문구를 본 많은 분들은 순간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혹시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아닐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 등기라는 말만 보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별도 등기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태백의 모텔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이 모텔은 처음 신축될 당시에는 일반 건축물이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하나, 건물 등기부도 하나인 아주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자가 건물을 각 층별로 구분 등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를 한 번에 팔려면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층, 2층, 3천층, 5층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입 금액이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 필요한 층만 따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을 집합 건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지분을 각 층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원래 토지는 하나였지만 집합 건물이 되면 각 층마다 일정한 토지 지분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 등기와는 별도로 새로운 등기가 생기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별도 등기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집합 건물로 전환되면서 생긴 행정적인 등기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별도 등기 자체가 권리상의 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낙찰을 받아 건물 전체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건물 전체를 팔지 않고 층별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만 매각하거나 3층과 4층만 매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상가나 모텔, 오피스텔 등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별도 등기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별도 등기는 실제 권리 부담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 부등본과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태백 모텔처럼 일반 건축물을 집합 건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별도 등기라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 하나 때문에 좋은 물건을 놓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별도 등기라는 말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별도 등기가 왜 생겼는지 어떤 내용인지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훨씬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백 모텔 역시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문구 하나만 보고 입찰을 망설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는 용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낙찰받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권리 분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